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식물에 물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저면관수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신이 키우는 식물 특성에 맞는 물주기가 필요해요. 물을 줄 때 화분 위에서만 물을 주면 이미 만들어진 물길을 따라 물이 흘러내려가서 특정 부분은 물이 뿌리 끝까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면으로 물을 주면 용토 구석구석 수분이 공급되며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씻겨 내려가던 영양분도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상이 없는데 식물이 수축된다거나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면 저면으로의 물 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면은 맑은 날 오전에 하여 낮 동안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맑은 날이 3, 4일 지속되는 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면 관수가 식물 건강에 좋지만 오히려 잘못된 저면 관수는 식물에게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식물의 상태를 잘 살피어 식물의 움직임과 계절에 따른 변화된 저면 관수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저면 관수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식물의 성장기에는 저면으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수분 공급만으로는 부족하여 식물이 수축되었을 때 저면 공급 한 번만으로도 식물이 팽팽하게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면 관수는 식물의 상태를 잘 살펴 시행해야 합니다. 너무 팽팽히 부푼 선인장과 수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웃자락이 자라는 종들은 오랜 경험이 있는 재배가가 아니라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겨울이 지나가는 2월 말부터 화분 위로 물을 주어 살짝씩 축여줘서 식물들에게 깨어날 수 있는 여건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낮 기온도 오르고 베란다에서 느껴지는 햇살과 바람이 봄 기운을 느끼게 하네요. 겨울잠을 잔 식물들도 완전히 깨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평년보다 1, 2주 빠른 저면을 시행하려고 해요. 아직은 성장기가 아니므로 물 높이는 분의 3분의 1 정도에서 5초 정도 저면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3월이지만 기온이 안 오르는 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면 높이를 낮추고 저면 시간을 더 줄여줍니다. 저면을 모두 마친 후에 영상 뒤쪽에는 저면 후 용토의 수분 흡수율을 시험하여 흙을 엎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식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영상 뒤쪽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넓은 용기에 물을 채웠습니다. 물 높이는 왼쪽은 4cm, 오른쪽은 8에서 10cm 정도입니다. 브레비칼릭스인데요. 아직은 잎은 없지만 수축됨이 없이 겨울을 참 잘 보냈네요. 분의 높이가 낮으니 왼쪽에 5초 정도 저면합니다. 바로니인데요. 좀 수축되었어요. 오른쪽까지 새 잎을 내고 있네요. 5초 저면할 거고요. 이노피나툼인데요. 매년 겨울 수축되지만 봄 되면 항상 팽팽해집니다. 분이 커서 물 높이가 낮으니 조금 더 오래 저면할게요. 이건 아까랑 다른 바로니입니다. 브레비카울인데요. 겨울 내내 팽팽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노피나툼도 꺼낼게요. 아데니움 소말렌스인데요. 분이 높으니 오른쪽에 담궜습니다. 나메컨럼인데요. 동용종이지만 거실에서 재배하느라 물을 많이 못 먹였어요. 그래서 많이 홀쭉하지요. 분이 크고 높아서 물의 높이가 4분의 1 이하이므로 1분 정도 담글 거예요. 그동안
옆쪽에 주테아, 프테로 디스쿠스를 저면하겠습니다. 이 종들은 파키포디움보다는 덜 예민하고 크기가 작으니 조금 더 깊게 저면하겠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크기에 따른 관리가 다릅니다. 나메콘놈은 동용종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동안 물을 많이 못 먹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담글 겁니다. 그락실리스입니다. 혼자 영상을 찍으니 식물이 중앙에 없을 때가 있네요. 그락실리어스도 잠깐만 저면하고 꺼내겠습니다. 보르시아나입니다. 비스피노숨인데요. 화분이 워낙 커서 물높이가 낮으므로 조금 더 오래 담그겠습니다. 비스피노숨은 파키포디움 중 강건족에 속하여 성장기에도 조금 용감하게 물을 주는 편이에요. 왼쪽은 나피오나쿰인데요. 처음 농원에서 구입할 때부터 저런 모습으로 드렸어요. 알고 보니 안이 썩었다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구입한 것이죠. 귀감용인데요. 동용종이라 조금 더 담글 거예요. 파종한 아데니움인데요. 아데니움들은 제가 파종부터 해서 어린묘부터 관리해서 그런지 오래 저면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라비쿰인데요. 제가 모르고 깊은 물에 담궈 갖고 다시 얼른 꺼내서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귀감용과 아데니움도 꺼내겠습니다. 데카리인데요. 데카리는 겨울 동안 2분의 1로 몸통이 줄었어요. 데카리는 파키포디움 중 물을 가장 좋아하는 종이라 겨울에 단수하면 유난히 수축을 많이 해요. 그래도 봄 되면 금방 팽팽해집니다. 저는 성장기에는 데카리는 비를 한 번씩 맞추어요. 위쪽을 보여드릴게요. 겨울 동안 잎을 다 달고 있었는데 1월 말부터 잎이 많이 떨어졌네요. 데카리는 조금 오래 저면했는데요.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종의 특성이나 개별 특성을 모르므로 이렇게 오래 저면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게 에버넘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겨울 동안 팽팽했는데 이 녀석은 많이 수축되어 있네요. 뿌리 활착이 불완전하여 잠깐만 담궜다 빼겠습니다. 똑같이 수축된 현상인데 데카리와 에버넘을 다르게 담궜어요. 차이점을 느끼시겠나요? 이거는 아기 데카리인데 물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봄 되면 푹 담궈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파종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푹 담그겠습니다. 큰 아데니움도 담글게요. 그리고 파종했던 유묘들은 모두 빼내겠습니다. 또 다른 저면법을 소개할까 해요. 오른쪽 접시는 내가 선인장에게 줄 물을 미리 조금 담아놔요. 그래서 그대로 모두 스며들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많이 물을 먹일 시기가 아니라 제가 시범만 보여주고 접시에서 선인장을 빼냈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은 물을 넉넉히 부어서 잠깐만 담그는 방법입니다. 이 선인장은 태평한인데요. 많이 수축되어서 잠깐만 담글게요. 태평한은 수축되어 있다고 이른 봄에 너무 물을 과하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잠깐만 담글 겁니다. 저희 집 베란다가 겨울에는 영하로도 가끔씩 내려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홍응은 겨울마다 이렇게 붉게 변해요. 그래서 거실에 두고 오른쪽 접시에 담궈 놓을 겁니다. 웃자라기 잘하는 종들은 저면하면 위험하므로 분을 담그지 마시고요. 손으로 잡고 살짝 분 밑에 1, 2cm만 얼른 댔다가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 밑으로도 수분 공급을 할 수 있지요. 코덱스류에 비해서 선인장은 이 시기에 저면을 잘못하면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배 경험이 많지 않다면 선인장 저면은 4월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3월에는 선인장 저면을 하지 않아요. 오늘은 시범으로 몇 개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빈 풀분으로 저면 시 물의 높이를 보여드릴게요. 성장기에는 물의 높이를 이렇게 높게 해도 됩니다. 물론 물의 높이를 낮게 해서 오랫동안 저면하면 좋지만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하시면 저면의 시간이 너무 길게 되겠죠. 그러므로 식물의 종류가 많지 않다면 물 높이를 낮게 해서 오래 저면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깊게 해서 잠깐 저면해도 금방 저면이 끝나요. 그리고 이것은 살짝 웃자라는 선인장들은 이렇게 살짝 밑에만 담궜다 얼른 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레프티아를 이용해서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담그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오늘 저면한 방법입니다. 분의 3분의 1 정도 담그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이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내가 분에 물을 공급할 만큼만 담아서 그냥 담아 놓는 거예요. 스며들 때까지. 그런데 저면 후에 용토가 얼마나 졌는지 궁금하시지요? 제가 지금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물 높이는 3cm이고요. 분의 높이는 용토 높이예요. 9cm입니다. 지금부터 분의 3분의 1 높이만큼 저면한 후 용토가 얼마나 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초간 저면했고요. 용토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다만 용토에 따라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쏟아 볼게요. 보시면 위쪽은 마른 용토고요. 아래쪽만 약간 젖었지요. 화면이 잘려서 오른쪽에 젖은 용토가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젖은 용토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쪽에 마른 용토에도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과습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젖은 용토를 손으로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많이 젖어 있죠? 이 수분들이 위로 스며들면서 뿌리에 수분을 공급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저면관수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소개한 저면관수법은 용토와 재배환경, 개인의 시행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재배 경험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물생활 되시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